원래는 이제 바로 사실 월요일에 다룰 만한 제 입장에서는 얘기였습니다만 월요일이 광복절이었고 네. 그리고 또 토요일과 콘테가 세게 붙으면서 악수를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바로 화요일에도 데뷔전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좀 딜레이가 됐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네. 중간에 누네스 퇴장도 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큰 네. 건들이 빡빡빡 있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네스가 어떤 영리한 그리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안데르센한테 이건 제대로 당한 겁니다. 네. 참 이 새 시즌 팀을 옮기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오게 된 공격수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상당한데 아스날은 대박의 케이스를 만들고 있죠. 네, 제주스. 나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전 이래서 리그 내 이적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위에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순위가 더 높은 팀에서 내려온 케이스고 여기에다가 정말 뭐 S클래스 아니면 유망주 선수들을 다른 리그에서 데려오는 거 이런 형태가 저는 즉전력감은 난 리그 내 자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미 잉글랜드에서 이 적응이 끝난 선수고 이 선수의 활용도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사실 놓쳐갖고 헤트트릭을 본인이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만 잘했잖아. 맞아요. 네. 헤트트릭 놓친 장면들은 요 각도상 어려운 것도 있었고 어려워, 쉽진 않았어. 너무 순식간에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진짜 지저스야. 맞아요. 네. 대단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스인데 가브리엘 제주스의 지금 플레이를 좀 보면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넓고 예. 볼 운반을 정말 확실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직접 드리블을 치는데 거기서 이 선수가 브라질 선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려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맨시티에서도 분명히 경기에 나왔을 때 보여줬던 특징들입니다. 순간순간 보여줬어. 특히 레알 마드리드한테 이상하게 강한 그치. 선수거든요. 사실. 맞아. 유독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날 때 되게 강한 면모를 뽐냈고 그래서 제주스가 브라질 대표팀이나 맨시티에서 측면 자원으로 이제 기용이 됐을 때도 이런 드리블 능력, 운반 능력이 있으니까 펩 가르디올라가 오른쪽으로 배치했을 때도 꽤 좋은 활약이 나왔던 거죠. 나는 그래서 레알 제주스 링크 있긴 있었어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혹시 이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은바페 영입이 안 됐고 포워드 자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할 마음이 있어서 이쪽을 그쵸. 약간 관심을 더 세게 가졌으면 되게 저는 안 되는데 제주스 입장에서 레알 마드리드 링크가 나면 그쪽을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아스날이 공을 들이고 아르테타와의 관계가 있다지만 강리그의 순위권에서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팀이니까.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승을 다투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가 땡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 별 관심을 안 가더라고. 그렇죠. 네. 제주 스털링도 사실 레알하고 관심이 약간 이게 링크가 있긴 있었죠. 있었어요. 네, 오른쪽인 포워드 보강이 필요하니까. 맞아.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 볼 운반을 하면서 동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죠. 좋아요. 동료 활용 후에 본인이 직접 전방으로 침투하면서 사실 이렇게 내려와서 침투를 안 하는 공격수들이 좀 있어요. 네. 라카제트가 좀 대표적인데 맞아. 영리한 움직임을 침투까지 가져가면서 수비의 사각지대에서 대각선으로 어떤 그 침투하는 그런 그림을 제주스 선수가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에 와서 좀 발전된 부분은 슈팅에 대한 자신감. 일단 과감하게 슈팅이 좀 나오는데 그게 좀 빠른 타이밍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슈팅력이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가마차기와 같은 부분들을 보면 원래도 이런 게 없었던 선수는 아닌데 있었을 거야. 네, 맨시티에서는 약간의 자신감 이슈? 아무래도 좀 꼬이는 그 슈팅에서의 꼬이는 장면이 있었으니까 벌벌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거 있어. 예를 들어 어디로 옮겼어. 아니면 형철이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군대를 갔어. 네. 근데 그 보직에 전임자가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진짜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평타만 쳐도 선녀로 보입니다. 맞아. 야, 너 잘하는구나. 근데 제수스가 어디 능력이 없는 선수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임자는 필드골 2골밖에 못 넣은 새끼란 말이야. 골치덩이였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이게 되거든. 그렇죠. 그럼 본인이 자신감이 더 생겨. 공격수는 자신감이야. 게다가 요즘 제주스는 한창 잘하던 오바메양과 비교해도 아유, 괜찮아. 그러니까 득점은 물론이고 경기 그래. 영향력까지 챙기고 있기 때문에 더 낮게 보일 만한 부분이 분명히 많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제주스가 지금 먹혀들고 있는 플레이 패턴은 왼쪽으로 빠진 다음에 박스로 그 다음에 침투를 하면서 수비수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향. 여기서 이제 마르티넬리하고의 원투도 되게 좋아. 좋고. 마르티넬리도 요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어떤 커넥션 좋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박투박으로 이제 위치를 좀 바꾸게 된 그라니트 자카의 어떤 장점도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 이런 요긴한 활약 덕분에 지난 시즌보다 웨데고르 사카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커서 오른쪽 공격이 지난 시즌 아스날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한 마무리 수단으로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왼쪽으로 제주스까지 이동을 하면서 왼쪽 라인 살아나고 동시에 사카 웨데고르까지 좀 더 분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벨에 오히려 지금 우측에
그 토미야스가 이번엔 서브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벤 화이트가 나오면서 벤 화이트는 어쨌든 아주 공격적인 어떤 재능이 뛰어난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 기본이 센터백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가 본인의 가장 번뜩였던 모습보다는 덜 나오는 느낌이지. 그런 건 있죠. 예, 좌측 라인은 굉장히 괜찮아요. 아 근데 웨데고르 폼이 나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프리시즌 때 왔을 땐 또 괜찮은 모습이 예. 있었고 웨데고르가 살아나려면 측면 트라이앵글이 잘 맞아. 나와야 되는데 화이트는 전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렇지. 이거는 나는 토미야스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냥 무난하게 다시 살아날 거다. 전 지금이 좋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토미야스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건 밸런스 문제인데. 네, 굳이 트라이앵글 만들겠다고 세드릭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그건 안 돼. 네. 그렇죠. 네. 자, 볼 간수를 위한 경합, 수비 시 압박, 뭐 이거는 원래부터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는 이번 그 레스터전 골에서 되게 반가웠던 골이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헤더를 따는 건 제주스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서 먼 쪽으로 돌아뛰는 선택을 하면서 네. 위치 선정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흘러나온 볼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자, 아스날이 무엇이 지금 강점이 있느냐? 팀적으로 세트피스. 맞아요. 그 니콜라 조보 코치가 오고 지난 시즌에 이제 조보 코치가 들어오면서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을. 근데 이거랑 또 비슷한 느낌으로 지난 시즌 세트피스에서 정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맞아요. 대단히 좋았거든요. 네. 2020-21 시즌 때도 그랬고 맞아요. 그때 디아 스톤스 골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스톤스 골이 많았죠.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조버 부임하고 지난 시즌부터의 기록으로 보면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위입니다. 네. 15득점. 굉장한 득점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스도 순간순간 움직임 가져가서 헤더로 이제 골 넣는 되게 거 좋아요. 잘해요. 이 선수가 되게 큰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 2016-17 시즌 도중에 이제 유럽으로 처음 오게 돼서 맨시티에서 그때 후반기 되게 잘했을 때 보면 헤더골의 지분도 꽤 많았고 맞아. 제주스가 유독 강한 상대인 뭐 와포드나 에버튼전의 골들 보잖아요. 헤더골 지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세트피스 득점에서 제주스까지 추가가 되면서 세트피스 공격력은 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지금 아스날로서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크게 좀 작용하는 듯한 맨시티에서의 경험도 저는 좀 무시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맨시티에서는 지금 아스날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상당히 많은 밀집 수비. 더 내려앉지 맨시티 상대하는 팀들이 그쵸. 더 많은 수비 숫자가 박스 안에 가둬진 형태에서 그치. 제주스가 거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계속 후연을 하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쵸. 근데 당연히 이제 아스날에 와서도 레스터처럼 뭐 후방에 한 5명, 6명 정도 숫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제주스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같은 리그 내 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검증된 모습으로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그래서 아스날의 영향력을 보다 더 키워주는 선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범주 내에서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축구가 펩 과르디올라가 추구하는 축구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맞아요. 저는 큰 범주 안에서 같은 느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적응하기도 쉬운 데다가 상대 밀집 수비는 본인이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조금 더 얇아졌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임자들보다 무조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러면 분위기는 올라가. 그쵸. 공격수는 자신감이다. 아르테타는 본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수스를 잘 살려가는 느낌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텝도 아주 준수합니다. 그렇죠. 지금 프리시즌 동안에 이렇게 쭉 보시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네. 프리시즌만일까봐 걱정했는데 리그 시작하고 난 다음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 아스날 소속으로 그냥 프리시즌 포함해서 뛴 경기를 보면 7경기거든요. 네. 근데 일단 팰리스전은 경기 영향력이 매우 훌륭했고 그랬지. 뭐 올랜도 시티전 제외하고 프리시즌에 다 득점을 했다는 대단한 지분도 있고 이런 점들을 보면 그냥 꾸준하게 아스날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프리시즌 포함 전승 중이다 네. 라고 지금 아스날이 어떤 상황을 볼 수 있겠죠. 기존 공격수 오바메양은 말밑에 득점력이 안 떨어졌고 됐고. 사실 뭐 요즘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에 공개가 되고 있는 다큐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All or Nothing. 팀 내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 그리고 경기 영향력은 원래 이 선수가 높게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잠깐 좀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제주스보다는 부족했고 라카제트는 박스 진입이 매우 소극적이었죠. 근데 제주스의 경우는 움직임, 연계 그러면서도 박스 침투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다방면의 완벽한 공격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스가 득점을 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주스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이거는 본인이 소속된 팀 맨시티였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록이 맨시티 자체가 뭐 시즌에 몇 번 안 지잖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조금 그냥 좋은 기록이다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 야, 무스타피도 나오면 무패일 때가 있었어. 그쵸. 요한주루도 그럴 때가 있었어. 이 기록은 그냥 팀이 좀 그래, 대단했다. 맨시티였기 이전 팀이 때문에 그런 대단했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하긴 해요. 맨시티가 진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토트넘전 왜냐면 상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카운터 때리는 스타일. 아니면 뭐 리그 기준으로 뭐 리버풀전 이런 경기들인데 맨시티가 진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중요한 팀들, 강팀들 아니면 좀 까다로운 팀들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팀들에게 제주스가 골을 못 넣었다는 뜻이기도 돼요. 못 넣고 안 나오거나. 맞아,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좋은 기록이긴 한데 그래. 언젠가 깨져도 이상할 게 없고 그렇게 비중 있게 보일 기록은 사실 아니다는. 그냥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주스가 골 넣었다. 네. 그러면
이번 경기 안 지겠네. 이런 그냥 기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맨시티 때보다 지금이 더 꾸준하게 좋은 폼이 전체적으로 좀 향상돼 있다. 아까 얘기했던 슈팅력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갖춰져 있고, 근데 이 내용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스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나는 9번 공격수 역할로 뛸 수 없다고 느꼈다. 그 후 맨시티와 브라질에서 윙으로 뛰는 일이 많았다. 한동안은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을 바꿨다. 지금은 스스로를 더 믿고 있고 나는 다시 웃으면서 축구를 하고 있다. 네, 이 좋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스날 이적이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거죠. 네. 뭐 이 얘기를 나중에 아마 따로 할 일이 있을 건데 All or Nothing도 저도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가 따로 리뷰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저도 아르테타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는 멀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정도로 안 좋으면 아르테타를 위해서라도 빠이빠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얘기 있었죠. 한참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되면 아르테타도 나는 개인적으로 선수열의 아르테타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거 벌써 커리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간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 가서도 누가 아르테타를 찾겠냐. 그쵸.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도 욕도 많이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저는 그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성적이 안 좋은데 아르테타와 에두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조시 크랭케가 믿고 버텨준 게 1차적으로 크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르테타는 결국엔 방법을 찾는다. 다만 좀 느릴 뿐. 근데 그 느린 거를 본인이 어떤 자기 능력으로 선수들을 이거 휘감으면서 이렇게 좀 기간을 짧게 가져간 거. 그다음에 아르테타가 이 라커룸 토크 하는 걸 보니까 왜 이전에 아스날에 있었을 때도 주장 완장을 차고 정말 많은 이 호평을 들었었고 벵거도 주장감이다 감독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 맞아요. 사실 그게 맨시티 그 아마존 프라임 다큐 때도 나와요. 나왔잖아. 네, 그때 아르테타가 2017-18 시즌 코치였으니까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동기부여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아르테타는 선수 시절에는 참 좀 얌전하고 진국이고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었어. 근데 보니까 아주 열정 넘치는 사람이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액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펩한테 이거 하면서 펩이 그러니까.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아르테타한테 그래. 혼나고 그랬잖아. 교육받고 있었잖아요. 진짜 드라마틱한 어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지. 이건 아마 감독을 하면서 저런 분 클롭이랑 싸웠을 때도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좀 더 느껴졌고 그다음에 에두와 아르테타가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조롱도 받았고 놀림도 됐었던 그 3년 계획이라는 게 최소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재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지금은 받아들여져요. 그게 옳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 5년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섣부르다고 봅니다. 분명 위기가 있을 거고 아스날은 아직까지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지만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칼럼에선 그렇더라고. 지금 맨유가 아스날과 어쨌든 위기의 상황에 큰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아스날은 그래도 코너를 돈 것 같다. 그러면 아스날이 어떤 식으로 코너를 돌았는지 맨유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칼럼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테타가 잘 이겨낸 것 같고 에두도 좋은 역할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면 때에 따라서는 단장 혹은 구단주 회장들이 나가리 시켰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많이 욕을 했었던 크랭케 그 중에서도 조시 크랭케는 그래도 아스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그리고 돈도 투입시키고 있고 그것이 같이 삼위일체가 된 게 아닌가. 선수들도 지금 아주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스날이 스쿼드 제일 어려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팀이 된 것 같아서 이러면 그런 제가 얘기를 예전에 후토크 때 한 적이 있는데 한두 번 지더라도 좋은 축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아. 근데 나쁜 축구를 하고 패배가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화가 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정도라면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성경이나 보입이나 그다음에 민호님이랑도 이 얘기를 했는데 챔스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죠. 다음 도전할 시즌.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 그대로. 그래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좋은 어떤 분위기가 제주스 개인한테도 잘 이어져서 브라질 대표팀 이 히샬리송, 네이마르, 쿠냐 정도가 사실 최근에 대표팀에서 좀 물론 제주스도 포함해서 공격수로 좀 떠였던 자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네이마르는 비니시우스가 투척의 폼이 좋으니까 그치. 왼쪽에 비니시우스가 나오고 가운데는 그 치치 감독의 애제자 약간 치치 감독이 되게 선호하는 파케타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안토니 아니면 하피냐가 되고 오른쪽은 가운데 사실 하피냐가 진짜 많이 서거든. 네, 그럼 가운데가 네이마르 가짜 9번이 될 그치.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히샬리송, 쿠냐까지 경합을 많이 하는데 제주스가 지금 이 폼이면 그렇지. 브라질 대표팀에서 나도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 있을 거고 경쟁 한번 해보자. 보여주고 있는 지금 모습이 있으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시너지가 날 거예요. 여러모로 제주스한테도 아스날과의 만남이 신의 한 수가 되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생각이 나네. 아, 이게 네. 내가 아스날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얼마 전에 그 비정상 축구회담을 네. 찍고 왔는데 이제 브라질이랑 스위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브라질의 카를로스 님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랑 동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카를로스 님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브라질 선수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된대요. 자, 알아서 하게 된다.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그 나라의 분위기나 어떤 자기네의 스타일이 분위기를 띄워줘야 된다. 잘한다. 이러면 알아서 신나게 하는 스타일이다. 능력 있는 네. 선수들이라는 거. 근데 지금 분위기가 제주스한테는 내가 보기엔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예, 그러면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예.